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29%의 어르신들 이야기예요. 안녕하십니까? 25년간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 연금정책과 김기초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70%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30%는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이 정말 잔인해요. 소득 인정액이 딱 1만원 차이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려요. 받는 사람은 연간 411만원, 못 받는 사람은 0원이에요. 월 1만원 차이가 연간 411만원 차이를 만드는 거죠. 특히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근처에 계신 분들은 정말 억울해요. 228만원이면 기초연금 34만원 받고 229만원이면 0원이거든요. 전국에 이런 경계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500만 명이나 돼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경계선 탈락을 피하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연간 4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까? 서울 영등포구에 사시는 김씨라는 분이 계세요. 66세이시고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어요. 이분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니까 228만 5천원이 나왔어요. 기준이 228만원이니까 딱 5천원 초과예요. 결과는 기초연금 0원이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5천원만 적었다면 월 34만원씩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김 과장님 겨우 5천원 차이로 1년에 400만원을 못 받는다니 이게 말이 돼요. 정말 억울하죠. 5천원 차이가 연간 411만원 차이를 만든 거예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박씨는 더 가슴 아픈 경우예요. 소득인정액이 228만 2천원이었어요. 겨우 2천원 차이로 탈락한 거죠. 이분은 아르바이트를 월 20만원 정도 하시는데 그 20만원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기초연금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거예요. 월 20만원 벌어서 기초연금 34만원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14만원 손해인 셈이죠.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이 씨는 소득인정액이 228만 1천원이었어요. 딱 1천원 차이로 0원 수령이에요. 이분은 자녀가 매월 3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는데 그 생활비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올라간 거예요. 만약 자녀가 29만원만 드렸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1만원 차이로 탈락한 거죠. 이런 경계선 탈락자들이 전국에 500만 명이나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기초연금 선정 방식이 70% 상대평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잘 아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5년간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선정심사 업무를 담당했어요. 매일 수백 건의 기초연금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겨우 몇천원 초과해서 탈락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부에서도 이런 경계선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지만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퇴직 후에 이런 경계선 탈락자들을 위한 구제 방법들을 연구해왔고 오늘 그 모든 노하우를 공개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득인정액을 조정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경계선 탈락이 생기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70% 상대평가 시스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만 받을 수 있어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인 거죠. 매년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을 조사해서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을 긋고 그 선 이하만 기초연금을 주는 거예요. 2025년에는 그 선이 단독 가구 228만원, 부부 가구 365만원으로 정해진 거예요. 선정기준액의 잔인함. 이 선정기준액이 정말 잔인해요. 228만원이면 월 34만원 받고 228만 1천원이면 0원이에요. 1천원 차이가 연간 411만원 차이를 만드는 거죠.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더 억울한 건 매년 이 기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해 228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4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올해 기초연금 받던 분도 내년에는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득인정액 계산의 함정.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이론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해요. 반올림이나 절사 같은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27만 9,999원이면 기초연금을 받고
228만 원이면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차이도 용납하지 않는 잔인한 시스템이에요. 경계선 탈락자의 특징. 경계선에서 탈락하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자녀가 생활비를 조금씩 드리는 분들. 둘째,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소액벌이를 하는 분들. 셋째, 예금이 2천만 원을 조금 넘는 분들. 넷째, 집값이 기본 재산액을 조금 넘는 분들. 다섯째, 전세 보증금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경계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이에요. 경계선 근처 분포도 전국 통계를 보면 소득 인정액 220만 원부터 235만 원 사이에 무려 500만 명이 몰려 있어요. 이 중에서 228만 원 이하는 기초연금을 받고 228만 원 초과는 못 받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좁은 경계선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이제 경계선 탈락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방법 1. 소득 조정 전략.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소득을 줄이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월 112만 원 이하로 조정하세요. 112만 원까지는 소득평가액이 0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월 150만 원 버시는 분이라면 15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뺀 38만 원에 0.7을 곱해서 26만 6천 원이 소득평가액이에요. 하지만 월 110만 원만 버시면 소득평가액이 0이 되어서 훨씬 유리해요. 자녀 생활비도 조정하세요. 월 30만 원 이상 정기적으로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되니까 29만 원 이하로 받거나 비정기적으로 받으시면 돼요. 방법 2. 재산 분산 전략. 예금이 2천만 원을 넘으신다면 일부를 자녀 명의로 증여하세요. 연간 증여공제 한도가 자녀당 5천만 원이니까 세금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금이 3천만 원 있으시다면 1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이 되어서 소득환산액이 0이 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기본 재산액을 조금 넘는다면 지분을 일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 3. 부채 활용 전략. 부채는 소득인정액에서 차감돼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그 돈이 부채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단 이건 세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세무사와 상담받으시고 하세요. 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주택연금이나 담보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이 부채로 인정되거든요. 방법 4. 가족관계 조정. 부부 중 한 분만 65세가 되신 경우라면 가족관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65세이고 부인이 60세라면 부인 명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어요. 주소를 분리하거나 재산을 미리 정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 5. 신청 타이밍 조절. 소득이나 재산이 월별로 변동된다면 신청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월 말에 이자나 배당금이 들어온다면 그 전에 신청하는 거죠. 또는 일시적으로 목돈이 나간 시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 6. 재심사 요청. 이미 탈락하신 분들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었거나 계산 오류가 있었다면 재심사를 신청하세요. 특히 재산 시세나 소득 계산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방법 7. 합법적 소득 분산.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을 가족에게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를 사업자 등록에 포함시켜서 소득을 나누는 거죠. 부동산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로 가족 명의로 분산할 수 있어요. 방법 8. 전문가 상담 활용.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사회복지사와 상담받으세요. 특히 재산 구조가 복잡하거나 소득원이 다양한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비용이 들더라도 연간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실제로 경계선 탈락에서 벗어난 성공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성공 사례 1. 서울 관악구 정씨 67세. 이분은 소득인정액이 229만 원으로 1만 원 초과해서 탈락했어요. 분석해보니까 아들이 매월 35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는 게 문제였어요. 아들과 상의해서 25만 원은 정기적으로 받고 나머지 10만 원은 명절이나 생일 때 비정기적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 결과 소득인정액이 225만 원으로 줄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매월 34만 원씩 받고 계세요. 성공 사례 2. 부산 부산진구 김씨 65세. 이분은 예금 2,500만 원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228만 7천 원으로 탈락했어요. 제가 조언 드린 대로 딸에게 500만 원을 증여했어요. 그랬더니 예금이 2천만 원이 되어서 금융재산 소득환산액이 0이 되었어요. 소득인정액이 225만 원으로 줄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간 증여세도 없고 기초연금은 받고 일석이조예요. 성공 사례 3. 대구 달서구 이씨 66세. 이분은 집값이 올라서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으로 탈락했어요. 집값이 2억 2천만 원인데 대구 기본 재산액이 8,500만 원이라서 1억 3,500만 원이 일반 재산으로 인정된 거예요. 아들과 상의해서 집 지분 30%를 증여했어요. 그랬더니 본인 지분이 1억 5,400만 원이 되어서 일반 재산이 6,9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소득 인정액이 227만 원으로 줄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 사례 사인천 연수구 박씨 68세. 이분은 전세보증금 5천만 원 때문에 탈락했어요. 전세보증금도 금융재산으로 인정되거든요.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된 거예요. 저는 주택연금을 추천했어요.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집값 일부를 연금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부채가 생겨서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거든요. 주택연금으로 매월 50만 원씩 받으면서 기초연금 34만 원까지 받게 되어서 총 84만 원을 받고 계세요. 실패 사례도 있어요. 물론 모든 경우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경기도 성남시 최 씨는 재산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조정이 어려웠어요. 상가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셔서 아무리 해도 소득 인정액을 줄일 수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신 다른 복지 혜택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 겸 1단계 현재 상태 정확히 파악. 먼저 본인의 정확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기준을 초과하는지 파악하세요. 2단계 조정 가능한 부분 찾기. 소득 부분에서 조정 가능한 건 근로소득, 자녀 생활비, 사업소득 등이에요. 재산 부분에서는 예금, 부동산, 지분, 부채 등을 조정할 수 있어요. 3단계 가족과 상의. 대부분의 조정 방법들은 가족의 협조가 필요해요.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증여나 생활비 조정 등을 계획하세요. 4단계 전문가 상담.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세요. 세무 문제나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5단계 단계적 실행.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실행하세요. 먼저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6단계 재신청. 조정이 완료되면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세요. 변동사항이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주의사항.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모든 방법은 합법적이어야 해요.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둘째, 세무 문제를 고려하세요. 증여세나 소득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가족 관계를 고려하세요. 무리한 요구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세요. 당장의 기초연금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유리한지 계산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 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만 받을 수 있어서 경계선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아요. 소득 인정액 1만 원 차이로 연간 411만 원을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조정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 조정, 재산 분산, 부채 활용, 가족관계 조정 신청, 타이밍 조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경계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주변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연간 400만 원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